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스코 시스템즈 코리아에서 EN팀 PSS를 담당하고 있는 윤지훈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더스에서 SDN 프리세이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우상 과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구더스의 김우상 과장님하고 시스코 SD-WAN으로 만드는 남다른 사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아젠다를 간단히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스코 SD-WAN,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스코 사시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스코 SD-WAN과 이 사시를 접목해서 이제 사시의 최종적인 모습을 저희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즈 케이스 그리고 서머리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아젠다를 준비하긴 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원래는 웨비나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준비를 했었다가 부득이하게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웨비나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뵙고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더 좋은데요. 오늘은 편안하게 저희가 웨비나로 실제로 이제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시대로 많이 이제 전환이 된 걸로 이제 고객분들도 많이 아시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많이 체감을 하죠. SD-WAN 또는 사시라는 데 부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고, 구독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이 문의를 주실 겁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레가시 WAN 환경에서는 데이터 센터에서 중앙 집중형으로 서비스를 받던 게 이제 WAN 환경들이 점점 SaaS 서비스, 뭐 IaaS 서비스, 뭐 대표적으로 오피스 365가 있죠. 그리고 AWS, 애저 등 여러 가지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레가시 WAN 환경으로는 더 이상 이 추세에 따라갈 수 없는 환경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D-WAN이 여러 가지 이제 주목받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김우상 과장님이 간단히 한번 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SD-WAN 왜 주목을 받을까요? 뭐 신문 기사에도 볼 수 있듯이 SD-WAN을 통해서 뭐 IT 인프라를 구축, 관리하는데 그런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나 온프라미스 중심의 그런 뭐 구축, 운영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뭐 이런 절차들이 다 클라우드로 넘어가게 되면서 SD-WAN이 좀 더 주목받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김우상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SD-WAN을 많이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 시스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타 벤더 분들께서도 SD-WAN에 대해서 많이 메시지를 주심에 따라서 이제 고객분들도 SD-WAN은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SD-WAN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 저희 시스코 SD-WAN은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 기관에서도 이제 마켓쉐어의 리더로서 저희가 시스코 SD-WAN을 많이 제안을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저희 시스코 SD-WAN은 가장 많은 마켓쉐어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시스코 SD-WAN의 비즈니스 가치를 좀 간단히 김우상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스코 SD-WAN의 비즈니스 가치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첫째는 WAN 운영 비용 감소, 두 번째 폴리시와 컨피그레이션의 구현 시간 단축, 그리고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 요 감소가 총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WAN 운영 비용 감소의 부분은 직접적인 그런 감소 수치가 아니라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그 리서치 기관들에서 그 조사한 결과가 한 38% 정도 감소됐다고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폴리시나 뭐 컨피그레이션의 구현 시간 단축 이런 부분들은 회선이나 장비가 기본적으로 다 이중화로 이제 구축이 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죽는 일이 거의 없다고. 네, 그렇죠. 서비스 다운타임이 아무래도 SD-WAN 장비가 회선을 여러 가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 다운타임이 아무래도 많이 감소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시스코 SD-WAN으로 비즈니스 가치를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나중에 저희한테 컨택을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스코 SD-WAN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레가시 환경에서 기존의 브랜치하고 캠퍼스 환경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레가시 환경, 레가시 랜을 통해서 다 컨트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커넥티비티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기반 근무 환경이 점차 바뀌다 보니까 이제 SD-WAN을 많이 네, 맞습니다. 검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뭐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많이 힘들게 겪고 있는 코로나 코비드-19 요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업의 이제 이벤트나 특히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은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에 대한 증가로서 기존의 레가시 환경으로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전한 멀티 클라우드 액세스가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일 되십니다. 중요하죠. 예전에는 뭐 중앙 집중형, 중앙 라우터에서 아니면 중앙 보안 장비에서 다 이거를 컨트롤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제어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SD-WAN을 점점 도입을 시작하시게 되고 각각 지점, 브랜치 또는 이제 원격 사용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보안에 대한 이슈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저희는 사시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이 변화에 대응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 클라우드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코 SD-WAN은 어느 부분까지 확장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간단하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온프라미스 환경,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 그 다음에 멀티 테넌트 뭐 여러 가지 진짜 많은 환경들을 SD-WAN은 지원을 해주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온프라미스나 클라우드,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요즘에 네. 많이 쓰시는 사용을 하시다 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구간에 대해서도 이제 애니 디플로이먼트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어느 구간이나 저희가 매니지먼트나 네. 아날리틱스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네. 지원을 해주게 되잖아요. 네. 뭐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나 뭐 아날리틱스 보이스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을 저희가 이제 서비스 레벨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SD-WAN은 저희가 커넥티비티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단순하게 뭐 진짜 예전에 뭐 전용선 또는 뭐 인터넷은 인터넷, MPLS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맞습니다. SD-WAN은 이러한 이제 저희가 제공해주는 인터넷 서비스, 커넥티비티만 뭐 만들 수만 있으면 뭐든지. SD-WAN에서 네, 다 뭐든지 이제 패브릭으로 만들어서 유연하게 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구간, 뭐 브랜치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코로케이션, 심지어 이제 재택근무자 여러 가지 리모트 환경까지 저희는 시스코 SD-WAN을 통해서 한 번에 이제 클라우드 확장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들을 간단히 이제 저희가 경계를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네. 간단히 그거를 이제 저희가 장표로 준비를 했어요.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왼쪽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기존의 MPLS나 전용선을 통해서 모든 트래픽이 다 데이터 센터로 집중이 됐습니다. 모였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모여진 트래픽을 가지고 이제 관문 인터넷, 관문 방화벽 이런 풀스택 보안 장비를 다 구비를 하셔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서비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충분히 이제 감당도 되고 네. 충분히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이제 오피스 365 이런 사스 서비스들이 점차 트래픽이 많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보안 장비의 그 스루풋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이 관문 인터넷에 점점 버트랙이 걸리기 시작을 네. 하면서 이거를 이제 확장을 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보안 장비의 업스케일이 필요를 했습니다. 네. 이제 뭐 아시다시피 업스케일을 하게 되면 장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기존의 장비가 네. 이제 대역폭을 밴드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으니 그러니까. 새로운 대형 장비로 계속 바꿔나가는 작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시스코 SD-WAN, SD-WAN을 많이 검토를 하셔서 이거를 분산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이제 보안적인 이슈가 네.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SD-WAN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적으로 온프라미스 온프라미스 보안 기능들도 있지만 여기에 클라우드 보안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보안 경계를 어떻게 되쳐나갈지를 저희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트나에서 이 사시라는 걸 정의를 했다고 저도 네.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을 정의했는지 네. 김효성 과장님이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 사시는 네. 2019년도에 가트너에서 이제 처음 기술한 네트워킹 모델이고요. 네. 이거는 일단 그 사시 가트너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네. 가장 키워드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시큐리티의 통합
이라는 그 키워드를 네네. 가지고 요 그 모델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네트워크와 보안이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맞습니다. 별개의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별개로 둬서는 좀 구분이 모호해졌다라는 그런 그 정의가 있었고요. 이제는 네트워크와 보안은 하나로 보는 게 아주 좋다고. 네, 그렇죠. 이제 가트너에서도 그렇게 사시라는 그 명칭으로 네. 하나의 보안과 네트워크는 하나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네. 명칭으로 이제 사시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사시는 뭐 시큐어 액세스 서비스 엣지라는 뭐 그 네트워크 액세스 할 때 엣지 부분, 그다음에 시큐어 부분 이런 거를 같이 이제 내포된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트너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후부터는 네트워크랑 보안을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보자. 한 번에 봐야지만 이러한 클라우드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트너에서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SD-WAN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많이 하셨는데요.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브랜치에 이미 이제 SD-WAN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 네. 이 SD-WAN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DIA, Direct Internet Access라는 네. 이런 부분들을 고객들이 점점 니즈가 많아지게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SD-WAN으로 구축을 하시더라도 다 중앙 집중형으로 네. 다 데이터를 트래픽을 모았는데 지금 이제 오피스 365나 아니면 사스 서비스들,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거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굳이 데이터 센터를 가야 되느냐 네. 이런 그렇죠.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다 바로 다이렉트 인터넷 액세스를 통하면 네.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이미 고객분들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객분들하고 많이 미팅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저도 SD-WAN 네. 이제 고객하고 미팅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고객분들이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객분들은 다이렉트 인터넷 액세스라는 거를 이미 필요성을 느끼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다이렉트 인터넷 액세스 했는데 보안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이슈가 네, 발생을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SD-WAN에서 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도 이미 엣지라는 장비에서 네. 인베디드 시큐리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시큐리티로 이 DI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뭔가 좀 더 하이레벨한 네. 보안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시라는 걸로 네.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에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왼쪽에 레가시 환경에서는 인터넷 환경으로 가는 거를 저희가 이제 SD-WAN 도입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들을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대응하기 네.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쪽 보안이 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부각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SD-WAN에서도 온프라미스 인베디드 시큐리티를 가지고 1차적으로 보안을 사용하시는 분도 네. 계시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그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사스 서비스 또는 여러 가지 오피스 365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네. 또 이제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좀 더 강력한 보안을 네.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현지에 와서는 그림에 보듯이 클라우드 엣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에 저희가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들을 네. 저희 시드코에서는 네.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뒤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시드코 사시라는 부분은 저희가 크게 이제 3C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커넥트. 저희가 이제 시스코 SDN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커넥트를 할 수 있는 커넥트, 네. 액세스 또는 이제 뭐 브랜치나 어디 어플리케이션 또는 어떤 브랜치에서 어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에도 항상 뭐 안전한 커넥션을 제공해 주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D-WAN에서 뭐 아시다시피 뭐 다들 뭐 이제 아시다시피 컨트롤에 대한 부분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기존의 클라우드 환경, 네트워크 환경을 뛰어넘어서 네. 클라우드 서비스로 저희가 다 이제 제공해주는 부분까지 네. 한 번에 제공해준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3C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이런 3C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SD-WAN하고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보는지 김우성 과장님 간단히 한번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그 윤준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3C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요. 커넥트는 설치 그리고 뭐 프로비저닝 그런 관리 이런 게 완전히 다 자동화가 됩니다. 자동화가 되기 네네. 때문에 예측 가능한 성능을 보장하게 되고요. 또한 애저나 AWS, 구글 클라우드 등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커넥트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넥트, 컨트롤, 컨버지라는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시스코 SD-WAN 그리고 시스코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시라는 부분을 가지고 모두 다
제공을 해줄 수 네.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스코 SD-WAN으로 어떻게 이제 그 사시를 제공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네. 좀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요. 네. 시스코 SD-WAN은 뭐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자동화, 오케스트레이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D-WAN에 자체적으로 이런 저희 컨트롤러에서 단순하게 엣지만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클라우드. 사시 서비스, 네.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네.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희가 온램프라고 온램프. 예,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제공을 해줘서 어떻게 보면 이제 SD-WAN의 강점이죠. 제로터치 프로비전을 이용한 이제 브랜치의 엣지만 제로터치 게 프로비저닝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까지 한 번에 네. 원스톱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네. 저희가 시트코 SDN에 제공을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뭐 자동으로 구성이 되든 수동으로 구성을 하던 어쨌든 이 커넥티비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이런 거를 자동화해서 좀 더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더 뛰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SD-WAN에서 제공을 네.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구성을 하고 뭐 다이내믹 퍼포먼스, 라우팅 퍼포먼스를 내더라도 이제 항상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항상 사용자, 유저분들은 이런 SD-WAN 또는 이런 사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 환경에서 조금 더 원활한 이제 아날리틱스 환경, 네. 그러니까 뭐 분석 환경,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 이제 시스코 SD-WAN에서 제공을 해주고 시스코 사시까지 네. 포함을 해서 저희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같이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뒷장에서 제가 좀 더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SD-WAN, 사시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보안이 저희 시스코 SD-WAN에서는 SD-WAN, 사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보안 관리를 위해서는 뭐 IPS나 뭐 앰프, 방화벽 이런 부분들을 각각 별개의 대시보드에서 관리를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 비용도 많이 들어가실 네. 거고 이런 정책이나 수정할 부분들도 시간이 뭐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을 겁니다. 리소스도 많이 들어. 맞습니다. 네, 인력도 많이 네. 필요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한 번에 논스톱으로 통합된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네. 부분들까지 저희가 시스코에서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이제 미들마인 옵티마이제이션 표현을 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로서 접속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하게, 네. 좀 더 유연하고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클라우드 온램프, 멀티 클라우드 이런 액세스를 자동화하면서 제로터치 프로비저닝 하면서 아주 자동화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스코 사시의 사시만의 저희 이제 시스코 SD-WAN 그리고 사시만의 기능들을 이제 좀 베네핏하게 보여주는 거를 한 번에 이렇게 저희가 표를 나열을 했는데 네. 김사님 몇 개만 어떤 게 가장 좀 포인트라고 보시는지? 저는 저중 한 4개 정도? 네 개 정도 네 개 포인트로. 네, 4개 정도 포인트 보고요. 네. 그 포인트는 뭐 오토 IPsec 터널링, 네. 그리고 다이나믹 페일오버라든지 뭐 ECMP를 통한 뭐 액티브 터널을 보고 그리고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들마일 옵티마이즈. 네네. 요 4가지가 저는 가장 그 핵심 기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뒤에 저희 핵심적인 부분을 네. 뒷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사시로 저희가 앞에 SD-WAN, 뭐 사시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인터넷 환경 또는 사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보안 컨트롤을 했었는데 네. 그냥 한 중간 정도 이제 SD-WAN을 도입하고 뭔가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 환경들이 나오면서 SD-WAN 또는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거를 네. 이제 가트너에서 한 번에 그쵸. 사시라는 걸로 묶었죠. 정의를 했죠. 네. 그러면서 현재는 이렇게 왔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될 이거를 것인가? 실질적으로 진짜 커넥티비티를 하나에 다 모으고 이런 보안 환경을 한 번에 모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드리고 이렇게 변경이 될 거다라고 네. 이제 저희가 미래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스코 SD-WAN의 보안 스택이 이렇게 있는데, 부장님, 이 보안 스택에도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시스코 SD-WAN에서 엣지에서 온프라미스로 온프람
엔비디드 시큐리티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온프라미스 환경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까지 그냥 모두 다 같이 적용이 되고요. 아, 네네. 예, 뭐 엔터프라이즈 방화벽, IPS 이런 시스템들은 다 최신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탈로스를 통해 뭐 자동으로 시그니처 업데이트 받는 스노트 IPS 엔진을 통해서 뭐 실시간 감시를 한다든지 또는 URL 필터링을 통해서 다른 그 디파인 가능한 그런 뭐 샌드박싱 그런 기반까지도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AMP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하다고 이런 보시면 부분들을 다 시스코 SDN 엔비디로 이미 네. 보유를 하고 있고 다 보유하고 여기에 있고요. 이제 네. 보안 까지. 시스코 네. 엄브렐라 까지 사시라는 하면. 서비스를 가지고 좀 더 폭넓게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네.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시스코 SD-WAN을 같이 이제 이런 사시라는 서비스를 접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네.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환경을 좀 더 많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을 맞습니다. 제공을 해주게 되잖아요. 네. 뭐 첫 번째로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것 김우상 과장님이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시 서비스를 엄브렐라라는 거로 네. 시큐어 인터넷 뭐 게이트웨이, 네. 그다음에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사시 서비스를 하잖아요. 네. 여기에 어쨌든 뭐 클라우드 이 사시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어쨌든 요 저희 엄브렐라 팟까지는 엣지에서 터널링을 그렇죠. 이용해서 네. IPsec 터널링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터널링을 수동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자동으로 이 터널링을 모니터링 해주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옵티마이즈 미들마일이라고 저희가 이제 시스코 엄브렐라 팝이 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개 많이 흩어져 많죠. 있고 네.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엔드 유저가 가까운 팝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아야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빠른 경로일 거잖아요. 가장 최상의 결과를 낼 수 네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DNS 이제 쿼리를 받았을 때 가장 가까운 엄브렐라를 파악하게 되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네. 가까운 엄브렐라 팝으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네. 저희가 이제 SD-WAN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폴리시 베이스 라우팅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예전에 레가시 환경에서는 간단하게 IP 또는 포트만 가지고 이런 서비스에 대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우팅을 단순하게 IP 라우팅, 포트 라우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 이제 서비스들이 대부분 사치 서비스나 사스 서비스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들이 딱 규정화되어 있는 IP, 규정화되어 있는 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 여러 가지 포트를 사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URL 기반의 서비스를 각각 글로벌하게 네.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IP로는 더 이상 이제 이런 한계가 제어를 있죠. 할 수 있는 네.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코 SD-WAN에서는 이 트래픽들을 모두 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분리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단 어플리케이션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 데이터 트래픽을 가지고 어느 엄브렐라 팝으로 보낼지 네. 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만 구분해서 엄브렐라 서비스를 받을지를 네. 정의를 해서 이제 폴리시 베이스로 저희가 SD-WAN에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모든 트래픽을 보낼 수도 있고 그쵸. 모든 트래픽을 뭐 센터로 올려 보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네. 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SD-WAN하고 저희 이제 시스코 사시를 같이 접목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이 좀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터널들을 최대 4개까지 네. 생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성을 터널을 4개를 해놨는데 뭐 회선마다 터널들을 다 생성을 했다고 네. 보시면 이 회선은 어떻게 보면은 제공해주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또는 이제 임차원 회선에 따라서 밴드위스가 다 다를 거잖아요. 다르죠. 네. 이러다 보니까 모든 밴드위스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 로드 밸런싱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네. 회선 밴드위스가 다 다를 때는 이제 어니퀄 코스트의 로드 밸런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SD-WAN에서는 이런 밴드위스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 코스트별로 코스트를 주거나 아니면 어니퀄 코스트 또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어느 회선은 한 80% 트래픽을 보내고 어느 회선은 한 20%만 보내고 아니면 뭐 1대1로 로드 밸런싱 할 수 네.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시스코 엄브렐라 저희 이제 사시 제공해주는 팝이죠. 네. 이런 팝까지 연동을 저희가 IPsec 터널링을 만들어놨는데 네. 이런 IPsec 터널링이 뭐 유지는 되지만 팝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트래픽이 뭔가 과부하가 있어서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거를 감지하기 위해서 L7 헬스 체크를 수행을 해서 네. 실질적으로 터널상의 문제가 없지만 이 서비스에 문제가 있던 거를 판단을 해서 다른
터널로 우회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스코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인수한 솔루션이죠. 사우전드아이라는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각각 이 오버레이 구간 네. 또는 그 언더레이. 언더레이 구간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저희가 사시 제공되는 팝을 건너서 네. 실질적으로 사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뭐 오피스 365라든가 아니면 뭐 드롭박스라든가 세일즈포스 이런 클라우드 팝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모니터링할 수 네.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같이 제공을 해주는데요. 요거는 뒷장에서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사우전드 아이라는 게 간단히 어떤 건지 김우성 과장님이 네.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우전드 아이디는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이 사용자부터 저 사용자까지 모든 이 트래픽 구간에 네네. 대해서 비저빌리티, 가시성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가트너에서는 2019년에는 뭐 80%의 어플리케이션을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처리가 됐는데 네. 2025년에는 이게 30%까지 줄어들고 네, 이런 그 줄어든 것들이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환경으로. 네네, 그렇죠. 넘어간다고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우전드 아이즈가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의 그 디지털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네. 사우전드 아이라는 거를 간단히 그냥 네. 어떻게 구성이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웬이라고 표현된 구간과 저희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서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 뭐 AWS하고 뭐 그림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홉바이 홉으로 다 모니터링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이력들을 남겨줘서 네. 어느 구간에 정확히 문제가 네, 있는지를 있는지. 한 번에 네. 보여주는 솔루션이라고.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그런 ISP 구간이나 맞아요. 네. 해외 구간 이런 데서는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고 하기 힘들었죠. 그렇죠. 네네. 우리 회사가 소유한 자사 온프레임 구간에서만 좀 맞습니다. 모니터링이 네네네. 가능했었는데 이제 이 사우전드 아이즈를 통하면은 그런 게 전혀 없이 엔드 투 엔드로 다 가시성이 확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 그 트러블 슈팅 할 때 네. 그 트레이스 루트를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네. 실제로 트레이스 루트 갈 때 이제 홉바이 홉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던 거를 네. 한 번에 비주얼리티하게 네. 이제 만들어주는 게 이제 네. 그 사우전드 아이라고 간단히 이제 설명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드코에서 그러니까 사우전드 아이에서 에이전트를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미리 심어놨어요. 뭐 저기 에이저, AWS 네. 뭐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는 네. 저희가 어떻게 지금 에이전트가 있어야지만 체크가 하는데 그래서 이미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사스 서비스를 네.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이미 그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네. 다 에이전트를 다 이렇게 해놨- 디플로이 네. 해놨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그 엔드 포인트에서 이런 에이전트나 이런 거를 활성화시켜서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시스코 스위치 카탈리스트에도 이 라이선스가 포함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네. 환경이 적용이 돼 있으니까요. 네.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시스코로 연락을 주시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시 보안 솔루션이 저희가 이제 엄브렐라라고 이제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네. 많이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 엄브렐라에서는 어떤 거를 제공을 해줄지 간단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요. DNS 레이어, 뭐 이미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네. 이제 시스코 엄브렐라가 DNS의 레이어의 보안이 보안이 좀 더 강력하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위협 인텔리전스 여러 가지 웹 보안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대한 부분, 클라우드 액세스, 뭐 캐스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SD-WAN 또는 그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언제든지 접속만 시스코 클라우드로 이 시스코 엄브렐라 서비스로 접근만 하게 되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앞서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죠. 무조건 통합 보안이 필요하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CQX라는 통합 보안 플랫폼으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시스코 엄브렐라를 사용할 때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네, 아주 이게 강력한 플랫폼이라고 저희도 네.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도시표로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뒤에 제가 간단하게만 CQX가 어떤 건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의 시스코 보안 네트워크 보안 펑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클라우드 보안도 있고 온프레미스 보안,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 번에 대시보드에 할 수 있는 그 통합적인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는 대시보드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론 시스코 것만 되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REST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분께서 미리 보유하고 계신 뭐 네트워크 인프라 또는 다른 보안 솔루션이 있으시면
이거를 REST API를 가지고 연결을 통해서 이 통합 대시보드에서 한 번에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네. 여기에 심지어는 API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시보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시드코 내부에 데모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컨택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간단하게 유즈 케이스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김우성 과장님, 이 유즈 케이스를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좀 구축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 유즈 케이스를 어떻게 좀 만들어 갈지를 간단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 리모트 워커 이 부분은 그 시스코의 애니커넥트 있죠. 네네. 애니커넥트를 통해서 원격에 있는 그 작업자들이 뭐 근무자들이 그렇죠. 요즘에 이제 네. 코비드 19 때문에 네. 원격 근무자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네. 많아지고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리모트 워커, 그러니까 애니커넥트 기반의 그런 뭐 사용 환경도 네, 맞습니다. 이게 애니커넥트를 가지고 PC에 진짜 에이전트만 하나 네. 설치하게 되면 듀오나 아니면 엄브렐라 서비스 부분들을 한 번에 받으면서 받아서? 이 사시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제 그 클라우드 시큐리티로 네. 안전하게 보호된 트래픽을 온프라미스 환경으로 다시 보내주거나 네. 아니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엄브렐라에서 한 번에 그 보안을 적용해 줄 수 있는 네. 부분이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SD맨도 있잖아요. 네네. SDN 패브릭 쪽은 이제 뭐 캠퍼스나 브랜치 네. 이런 부분이 뭐 다 같이 코로케이션에서 데이터 센터로 들어오더라도 이런 그 데이터의 트래픽이나 이런 흐름들이 다 그냥 다 그 사실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어느 공간에 있던지 그 SDN 패브릭을 통해서 사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스코 사시 서비스는 이 크게 두 가지로 앞서 계속 말씀드린 SD-WAN뿐만 아니라 원격 근무자를 실제로 이제 리모트에서 에이전트 하나만 설치를 하면 이런 보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유즈 케이스를 제가 이제 요거는 국내 사례는 아니지만 해외 사례에 좀 더 뭔가 설치가 잘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갖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이 고객사는 실제로 재택근무도 많으시고 뭐 출장도 많으시고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조직들이 하나의 이런 보안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게 이분들의 니즈셨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하나의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점 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뭐 재택근무자 분들 그리고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시스코 사시라는 거를 같이 적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애니커넥트, 뭐 아까 말씀드린 뭐 SD-WAN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셔서 시스코 엄브렐라를 도입을 하셨습니다. 이 도입을 하시고 이제 좀 보시다 보니까 이제 뭔가 가시성이 좀 필요하고 한 번에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용자들을 한 번에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CQX라는 저희 대시보드를 가지고 전 세계 사용자들을 한 번에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시에 대한 도입 고려 사항을 어떻게 보면 한번 간단히 정리 한번 김우성 과장님이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 사시 도입할 때 고려 사항, 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뭐 어떤 케이스, 유즈 케이스가 필요하신지, 그리고 뭐 사용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기능, 요게 또 필요하고요. 다음에 스케일 업이 필요하신지, 스케일 다운이 필요하신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단순히 온프렘 환경에서 계속 쓰실지 아니면 클라우드로 넘어가시면서 요거를 좀 이렇게 같이 글로벌적으로 좀 공원에서 하이브리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또는 뭐 보안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안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고려 사항을 충분히 하신 후에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원활하게 사시에 대한 도입을 같이 검토해드릴 수 설계를 같이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앞서 저희가 계속 설명해드렸던 거를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연결 및 안전한 접속, 언제 어디서나 이 사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애니커넥트 SDN을 가지고 제공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능에 대한 최적화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SDN을 가지고 회선에 대한 트래픽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기반 폴리시 라우팅을 통해서 가장 좀 안정적으로 사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미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할 수 있는 자동화된 기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최고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네. 제공해 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뭐 네트워크 액세스, 뭐 앞서 말씀드린 애니커넥트나 네. 뭐 SD-WAN 그리고 이 엄브렐라 쪽에서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듀오라는 저희 네.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 네트워크 액세스하는 디바이스들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할 때 뭔가 이제 복잡하거나 뭐 이런 부분 커넥티비티 부분들을 네. 한 번에 저희가 구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드코 SD-WAN에서 제공을 해주게 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뭐 앞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이제 코비드 19이 끝나서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웨비나를 진행했으면 시간이 너무 짧네요.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했는데 준비한 네. 거는 되게 많은데 이거를 다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아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더 궁금하시거나 네.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나 컨택을 해주셔서 네. 같이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저희 시스코 SD-WAN, 사시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끝까지 긴 시간이지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김우상 과장님도 오늘 네. 이렇게 설명 같이 도움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웨비나 네, 말고. 웨비나 자리가 아닌 직접적으로 만나 오프라인에서 뵙고 오프라인에서 같이. 만나 뵙고 네. 좀 더 많은 설명을 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네.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코비드 19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런 코비드 19이 빨리 종식이 돼서 저희도 이런 원활한 그 웨비나나 아니면은 세미나나 이런 거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